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그저 몸에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 한 알이나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과일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회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이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뇌 건강을 담당하는 한 의사로서 제가 깜짝 놀랐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과일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과일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 간식으로 즐겨 먹는 말린 과일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곶감이나 말린 대추, 말린 무화과 같은 것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린 과일은 신선한 과일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일이 말려지면서 수분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사과 한 개와 말린 사과 한 줌을 비교해 보세요. 양은 훨씬 적지만 같은 양의 신선한 사과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말린 과일은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저녁 늦게 말린 과일을 많이 드시면 밤새도록 혈당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여 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한 어르신들에게는 말린 과일의 과도한 섭취가 하룻밤 사이에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말린 과일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바로 양입니다. 조금씩 맛만 보거나 다른 견과류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말린 과일보다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로 일부 열대 과일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망고, 리치, 그리고 두리안 같은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만 당분 함량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두리안은 그 어떤 과일보다도 압도적인 당분과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망고도 그 크기에 비해 당분이 매우 높아서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분 함량이 높은 열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빠르게 치솟습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과일의 섭취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밤늦게 이러한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 중에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높은 혈당은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미쳐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잠재적인 요인이 됩니다. 물론 이 과일들도 적당량을 섭취하고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과 균형 있게 먹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달콤한 맛에 이끌려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철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되 열대 과일은 특별한 날에 소량만 즐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과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은 중요한 전해질이지만 과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몸속에 불필요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뇌졸중 위험이 간접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바나나를 여러 개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날 아침 혈액 내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바나나뿐만 아니라 칼륨 함량이 높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무분별하게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여전히 좋은 과일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으로 인기가 많지만 특정 약물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계열, 그리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자몽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특정 효소 CYP4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 효소는 많은 약물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자몽을 섭취하면서 이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면 약물이 체내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고농도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이 자몽을 먹으면 약효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근육 손상이나 간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바로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자몽과 한근고제를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 유형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은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하룻밤 사이에도 약물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은 자몽뿐만 아니라 자몽 주스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약이 자몽과 상호작용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몽은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약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복용 약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일 주스, 특히 시판되는 100%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라는 문구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물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먹는 과일과 주스로 마시는 과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과육에 풍부하게 들어있던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 식이섬유는 과일 속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스에는 이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당분이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말린 과일이나 열대 과일 섭취와 유사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관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판되는 과일 주스는 한 컵만 마셔도 여러 개의 과일에서 추출한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므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적어 쉽게 과음하게 되고 그만큼 혈당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밤늦게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수면 중에도 혈당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과일 주스는 이러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아 만든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꼭 주스를 마셔야 한다면 채소를 함께 넣어서 갈아 마시거나 물을 섞어 당도를 낮추고 소량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믹서에 갈기보다는 그대로 씹어서 섬유질을 온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당분이 농축된 말린 과일, 특정 열대 과일, 신장 질환이 있는 분께 위험한 바나나,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자몽, 그리고 섬유질이 제거된 과일 주스입니다. 제가 이 과일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와는 다르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고 통곡물, 살코기,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드시는 양에 유의하고 가급적 밤늦은 시간보다는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 등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어떤 과일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식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 건강과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관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현명한 과일 섭취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과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혹은 자신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사세요.